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이사까지 나왔는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친구나 또 다른 사람이, 즉 대리인이 분쟁 조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임차인이 세를 놓고 싶은데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오늘 영상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룬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Q&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예방조치, 분쟁대상, 분쟁대리, 성립과 효력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나왔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이사를 나왔는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 반환 분쟁, 손해배상 분쟁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에 해당되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조정 신청은 각하가 됩니다. 여기서 각하란 분쟁 조정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 조정이 신청된 경우와 법률구조공단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경우에도 각하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방으로 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분쟁 조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방으로 한 이 분쟁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것은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관련 지적과나 정보과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언제부터 개시가 되나요?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개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제2항입니다. 친구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친구, 직장 동료,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택관리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법률상 대리인 및 변호사만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조정 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급하게 외국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 와이프가 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간의 조정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고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협의가 기재된 조정에서 정부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일반 당사자가 조정서 정번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집행력 있는 권한을 갖는 효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월세나 그 밖에 손해를 많이 끼친 경우에는 임대인도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 등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6조와 제27조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예방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임차 목적물을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위임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임장을 살펴보시면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가 이곳에 기재가 되겠고요. 이 위임할 부분을 보시면 임대차의 전세 또는 월세의 아니면 전대차 등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임받는 자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인이 위임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적고요. 주민번호를 표시를 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위임하는 자는 주로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의 성명, 법인이면 법인 상호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이 소유자, 임대인 누구누구는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전세나 월세, 임대차에 관하여 대리인 누구누구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하고 위임자, 임대인, 소유자겠죠. 수임자, 임대를 받는 사람, 현장에 나온 사람이겠죠. 연월일을 표시를 하고요. 첨부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계약서 없이 구도의 약정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임대차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체결하는 구두 약정도 유효하지만 훗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서면화하여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상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서류화하던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 내용이 확인이 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저당권이 더 우선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부터는 물론이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어떤 분은 동시에 진행이 됐으면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해서 반반씩 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러게 되면 이 대항력은 1월 2일 밤 12시, 1월 3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은 1월 2일 날 신청이 돼서 아니면 1월 2일에 바로 집행이 되게 되면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1월 2일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바로 1월 2일 오전에 돈을 받아서 기재가 들어가면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도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등기소에 접수가 되어야 등기사항 증명서에 처리되는 문구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 1월 2일에 바로 먼저 설정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임대차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입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목적물 소유자를 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유효합니다. 다만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소유자는
무단 전대를 이유로 원래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자 마음대로 그 임차물을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전대 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전차인을 상대로는 불법 점유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동의란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혹은 임대인이 별도로 작성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꼭 통화나 문자로 서로 간에 주고받아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니까요. 또 다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공동 소유자 중 1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 1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지분이 2분의 1을 넘어야만, 이 넘어야만이라는 것은 초과입니다. 50%를 초과해야 되니까 50.0001이라도 50%를 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권한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머지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에 임대차 계약 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 대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보면 부부가 어느 한쪽이 못 나오는 경우에 보편적으로는 다가구가 아니고 아파트나 일반적인 하나의 주택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 발생 시에는 부부 중 한 분이 나왔을 때 한 분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나왔을 때도 위임장을 첨부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타 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증거대상물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등을 꼭 잘 보관하시고요. 혹시나 입주 시에 하자가 있거나 보수를 요하는 임차 목적물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나 확인설명서에 미리 표기를 해서 추후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없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조정 사례집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나온 것인데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차인도 임대인도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조금씩 양보한다면 좀 더 나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차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